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테리어 비용을 배분해야 될지 확실하게 한번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A로 가야 돼. 이거는 저는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풀공사 하시는 분들 제가 서비스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래된 아파트에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뭐 자폭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생소해가지고. 그럼 일단 다 빼.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큰 고민, 아무래도 예산 고민이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이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온라인상에는 또 우리 눈을 자극하는 너무 예쁜 많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예쁜 마감 제품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테리어 비용을 배분해야 될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한데 건PD, 티어리스트가 정확하게 뭐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아이템들 성능에 따라서 뭐 S티어, A티어 등급을 막 나누잖아요. 저희가 정한 주제 안에서 우선순위 랭킹을 매기는 거거든요. 재밌겠다 이거. 이걸 더보기란에 링크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만의 그 티어리스트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티어리스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정 기준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등급을 나누는 그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잡아봤는데, 먼저 이 S티어 이 등급은 꼭 투자해야 되는 거, 요 A티어는 삶의 질의 영향이 커서 갖추는 게 좋은 거, B는 취향 따라서 갖추어 놓으면 더 편리한 거, C는 필수 옵션은 아니면서도 B보다는 그래도 중요도가 낮아 보이는 것, 마지막에 있는 D는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위한 거, 만족도를 위한 것들. 오늘 이 관점이 비용이라는 기준으로 나눠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아이템 카드를 한 40여 가지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먼저 전기공사 제일 중요하죠. 제일 위로 가야 되고, 욕실 타일은 B로 갈게요. 주방용 마감재나 벽 마감재들은 안 할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다운라이트 조명. 코치님, 네. 얘가 왜 이 등급인지 설명을 하나씩 좀 해주셔야 돼요. 설명을 하나씩 다 해가면서 해라. 일단 난 다 해놓고 이렇게 다 분류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어요? 이거 영상을 보긴 봤는데 나도 생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인테리어 거 아니에요? 아이템. 그럼 일단 다 빼.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어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엄청 심해지고 너무 지금 여름에 더워요.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요즘은 전세가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S티어 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30평대에 보통 4대 정도 보통 들어가요. 거실 주방에 하나 들어가고 방에 하나씩 들어가면 개당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난방 설비 공사, 구축 아파트에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에 난방 배관을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뭐 자폭하는 거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파이프 배관이라고 해서 금속 배관이 있는데 열 효율도 좋지 않지만은 얘가 누수가 너무 자주 생겨가지고 엄청 골칫거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새로 들어가는 집들은 동파이프 배관일 경우에 전부 교체하고 들어갑니다. 배관들 중에서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은 배관 하나가 이제 PPC 배관이라 그래서 노란색 파이프 배관이 있는데 얘가 지금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배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아파트에서는 누수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아주 말짱한 또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C 배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의 기존의 누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면 되고, 요즘은 대부분 시중에서는 이제 엑셀 배관을 많이 쓰니까 신규로 바꾸는 것으로 보시고, 이 난방 설비 배관은 무조건 해야 될 S티어, 꼭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링팬, 안 달면 손에 실링팬이죠. 무조건 저는 설치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얘를 꼭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 중요도가 조금 낮다. C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저가형 또 실링팬도 많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대 이런 실링팬들도. 그래서 실링팬을 꼭 설치하셔야 되는 분들은 중저가 실링팬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랜드 추천할 거 있나요? 요즘 주로 이제 루시에어 저희는 많이 써요. 이게 슬림형이고 천정에서 내려오는 높이가 한 17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코치님 애정템인데 C등급에 들어갔네. 이게 비용으로 보다 보니까 C등급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확장공사 요즘 뭐 필수템이죠.
확장공사가 2006년인가 7년쯤에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별도로 시공을 했어요. 예전에 일반 사급공사에서 했던 확장공사 대부분 다시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시공이 너무 많고요. 확장공사 하면 너무 추워 하는 얘기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확장공사를 한 집이어도 다시 해야 된다. 건설사에서 있는 확장공사는 제외입니다.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든도어 방문 거의 한 4, 5년 전부터 히든도어가 많이 유행을 좀 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히든도어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성화되면서 지금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문장 문틀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좋지만 비용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등급이 낮다. 그래서 히든도어는 D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전열교환기 요즘 이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죠. 창문을 열지 않아도 급기와 배기가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 안에는 열 소자가 있어서 에너지의 열 손실이 없게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한 1년 전 관점만 해도 아마 C나 D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전열교환기가 기능도 좋아지고 관리도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전열교환기는 필터 교체를 자주 안 해주면 없어나 마나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교체를 해줬을 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일단 B로 가겠습니다. B로. 아닌데 삶의 질에 영향이 큰데 A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등급 낮게 A로 가겠습니다. 단열공사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단열공사 기준은 거의 5번 이상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되는 단열 성능을 가진 아파트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에너지가 더 낭비되고 있고 더 춥고 더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안방에 방 한 칸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외벽면 하나 교체를 해도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선이면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외기에 접한 벽면은 보통 2개나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꼭 교체를 해라. S티어 무조건 최고 등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방 상판. 예전에 우리 주방 상판들은 전부 이제 MMA라고 하는 인조 대리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스크래치도 잘 나고 김치 국물이라든가 이런 상판의 오염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스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든가 세라믹 상판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B 등급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스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메다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MMA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면 시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가 이스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세라믹은 이스톤보다도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로스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2배, 3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팬트리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가 현관에 많이 설치돼요. 신축 아파트는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게 팬트리예요. 보통 이제 발코니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확장 공사를 통해서 전용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팬트리가 있어야 잡동사니를 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팬트리를 설계한다는 거는 우리 집의 삶의 질의 영향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팬트리는 A티어로 가겠습니다. 샤시 교체. 우리 집에 샤시를 교체를 해야 될지 재사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샤시의 성능은 단열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샤시의 유리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 집의 단열 성능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구형 샤시들은 다 교체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거고요. 30평대에서 저희가 KCC 글라스 1등급 13년 기준으로 보통 시공이 들어가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이면 30평대 전체 교체가 가능하시니까 샤시 교체는 무조건 우선순위 S티어로 넣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D등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TV 메리박스 요즘은 예전처럼 TV 장을 두고 스탠드로 올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요. 벽걸이형으로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TV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보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 청소하기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는 TV 브라켓을 숨길 수 있는 매립박스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때 반매립이냐 뭐 완전 매립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TV 매립박스는 투자하면 훨씬 더 좋아진다. 얘 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 티어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거실 아트월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괜찮죠. 요즘 거실 아트월 TV 매립박스만 딱 하고 아트월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D등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집이 좀 좁아서 거실 아트월에 수납도 좀 넣어야 되고 뭔가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이 거실 아트월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얘가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런 측면을 배제하고 거실 아트월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 D등급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D에다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후드 고민 많으시죠. 일반적인 후드들은 상부장에 매립되는 후드예요. 그런 후드들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데, 이 다운드래프트 후드라는 거,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을 했을 때 후드를 옮겨오기 힘들거나 천정에서 내려오는 후드가 너무 시각적으로 보기 싫어, 이럴 때 밑에서 올라오는 후드를 써요.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버튼 딱 누르면 얘가 쫙 올라오는 그 느낌이 인테리어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이긴 한데, 이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D등급으로 갑니다. 이건 제가 추천 자체를 잘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음식 한번 해보세요. 기름 튀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유전기 빨아들이고, 그거 맨날 어떻게 청소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 필터 후드라는 거 필터 자주 교체해야 되고 관리비 유지비도 엄청 들기 때문에 오히려 천정 매립 후드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천정 매립 후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좀 더 저렴한 거는 한 300만 원대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운드래프트 후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대에서 700만 원, 800만 원대도 있으니까 훨씬 더 이 다운드래프트 후드는 비싸죠. 그렇다면은 천정 매립 후드는 꼭 해야 되느냐? 이것도 D등급으로 같이 갑니다. 일단 다운드래프트 후드와 천정 매립형 후드는 디자인적인 후드다. 비용적으로 가성비 있는 좀 굴뚝처럼 내려온 후드나 상부장에 매립하실 후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능성 환풍기, 킨필에서 나오는 제품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제습 기능도 있고 드라이 기능도 있어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아요. 저는 예전에 휴젠트를 설치를 해 놨을 때 시간을 꼭 30분이나 1시간 제습을 해 놓고 나왔었는데 욕실이 포송포송 잘 말라 있더라고요. 욕실 관리를 좀 더 편하게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욕실 한 칸에 40만 원만 투자하시면은 이걸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더 편리한 거 B등급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인 경우를 가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아파트에는 분전함에 차단기들이 있는데, 예전에 있는 그 차단기에서 우리 집 안으로 깔려 있는 이 전선들이 아주 얇은 전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1.5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전선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인덕션이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들 당연히 단독으로 배선을 하고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기공사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공사예요. STO로 무조건 가야겠죠. 전기공사를 할 때 요즘 많이 대두되는 공사가 IoT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집에 모든 것들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동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이 IoT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래 2-3명 이상은 IoT 공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하느냐? 뭐 그런 측면은 아니죠. 다만 실용적으로 했을 때 더 편리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D등급보다는 한 C등급 정도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의 방수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욕실을 타일까지 철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죠. 구축 아파트라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축 아파트의 욕실에 타일을 덧방 시공하면서 내가 또 10년, 20년 살겠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집 아파트 외벽 한번 보세요. 균열이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콘크리트도 그렇게 균열이 가 있는데 붙어있는 그 벽이 콘크리트 아니면 벽돌벽인데 거기에는 금이 안 갔을까요? 지금 당장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또 5년, 10년 이상 또 살 집이라면 타일을 다 제거하고 방수공사 무조건 다시 하는 거 S급 티어로 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다. 우리 집 발코니 도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로 곰팡이에 얼마나 강한 자재를 쓸 것이냐인데 예전에 탄성 코트라고 하는 이 도장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는 결로 곰팡이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 쓰고 있는 기능성 도장들은 세라믹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로 곰팡이에 훨씬 더 강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에코플라스트라고 하는 자재는 사실 결로 곰팡이가 생기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 차이가 또 얼마나 나느냐? 일반적인 수성 도장이 발코니 한 칸에 뭐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기능성 이런 도장들이 보통 한 50만 원이면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가 우리 집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2칸이나 3칸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도장을 해도 50에서 60만 원이고 기능성 도장을 해도 보통 한 100만 원 내외니까 비용적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좋은 도장을 가지고 발코니에 시공을 해야 된다. S티어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발코니 도장이 중요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발코니에 곰팡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할 때 사실 한 30mm 정도 결로 방지용 단열재 이거까지 붙이고 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성 가구로 할 것이냐 커스텀 가구로 할 것이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문짝만 있는 그런 기성장, 브랜드장 이런 것들은 싼 거는 자당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뭐 16만 원 선이면 웬만해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안방 같은 경우에 보통 12자에서 14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스텀 가구는 좀 달라요. 완전히 우리 집 공간에 딱 맞게끔 만들어지는 가구는 이걸 하나하나 다 별도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자당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자당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일반적이고 더 비쌀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최소 뭐 한 7, 80에서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이 커스텀 가구는 허다하죠. 그래서 이 가구는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당장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낮게 C등급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신발장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을 여기다가 좀 더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커스텀을 하거나 간접 조명을 넣거나 장식장을 넣거나 중앙 오픈 실용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있죠. 열쇠도 넣고 지갑도 얹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실용적이긴 하지만은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고려를 덜 해도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류 관리기도 같은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진짜 좋죠. 입던 옷을 둘 곳이 정말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옷장에다가 그냥 다시 걸어놓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거 하나 있으면은 거의 뭐 새 옷 같은 느낌으로 다시 입고 가는 그런 거를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또 없어서 이게 안 될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중요도는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뭔가 교복이나 정장 입으시는 분들은 잘 쓸 것 같은데 몇 개 못 들어가는 옷장이 됐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3벌 뭐 5벌밖에 또 설치가 안 되니까 사실 지금 이거 3년 쓰다가 저는 팔았어요. 옷을 더 넣어야 돼서 호불호 이거 있을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가구 푸시도어 상당히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용을 해보면은 불편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단 D등급으로 디자인적으로 더 미니멀해 보이고 면이나 선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분류 체계로 봤을 때는 D등급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다운라이트 조명은 요즘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도명 하나를 썼을 때와 우리 집 가구의 배치에 따라서 조명을 적절한 데다가 배치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눈 건강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다운라이트 조명을 요즘 많이 설치하긴 하지만 비용적으로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가 아주 높진 않거든요. 이게 전기 자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B등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뭐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A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C나 D로 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걸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집에서 직구등 켜놓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거의 필수로 할 것 같아요.
인덕션 이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A로 가야 돼. 이거는 S로 가기에는 내가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만 지금 S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하면서 인덕션을 안 쓴다? 저는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덕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열 효율이에요. 이게 빨리 요리가 안 될까봐. 내가 우리 집에 인덕션을 써보니까 열 효율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빠르고 너무 좋아요. 라면 봉지 뜯다가 물 끓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할 게 없는데 불맛을 원하시는 분 불맛 소스 그냥 쓰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인덕션 쓰시는 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A티어. 가스레인지가 요새 폐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스 그 연소하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당연히 안 좋고 꼭 필요하신 분들 버너 저 발코니에 설치하시면 돼요. 아니면 필요할 때 주방에 올려놓으시고 버너 쓰시면 됩니다. 주방 가구에 얼마나 비용을 태울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해요. 가전 때문인데 수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방에 기존 배치대로 가구를 하게 되면 가성비 가장 좋긴 한데 주방의 수납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주방의 계획을 다시 하게 되고 수납을 더 늘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방의 수납을 늘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B등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가구를 할 때 하드웨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죠. 물론 비싼 하드웨어를 쓰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랍재에는 무조건 주방에는 블룸 하드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주방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무게가 좀 있어요.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놓으면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서랍이 처지거나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C등급으로 갈게요. 주방 가구를 설계할 때 조금 더 중요도는 낮다. 일단은 수납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관점이고요. 냉장고가 또 고민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뚝냉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어디다 설치하지? 와, 이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작은 평수, 작은 주방들은 뚝냉 하나, 두 개 놔버리면 김치냉장고까지 두 개거든요. 주방이 그냥 꽉 차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주방 뚝냉은 웬만하면 저는 교체를 좀 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주방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뚝냉을 그대로 놓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방 가구와 뚝냉 교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야 주방의 배치와 수납을 더 늘릴 수 있고 주방 환경을 더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 바꾸는데 동선에도 걸리고 튀어나오면 보기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 주방 계획 짤 때 뚝냉 들어가면 배치가 안 된다니까. 뚝냉은 벽에 붙여놓지도 못하잖아. 또 문짝 두께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주방 계획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라든가 필요 없는 어떤 침실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용하는 편이고, 주방이 좁은데 억지로 식탁을 주방에 놓으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면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해요. 주방을 하면서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하는 게 주방의 싱크대, 이 안에 들어가는, 일단 주방 가구 옆에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게 주방을 고를 때 요즘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도로 보면은 하드웨어처럼 조금 더 낮은 등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C등급. 주방의 전체적인 수납과 계획을 먼저 완성하고 비용을 투자한 다음에 고려해야 될 문제다. 하드웨어나 이런 싱크볼 수저는 등급을 좀 내리겠습니다. 요새 사각 싱크볼이 대세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 사각 싱크볼, 요게 비용이 꽤 나가요. 요게 100조의 싱크볼 있죠. 요즘 860 시리즈 이렇게 깜뽀르 때 많이 써요. 요거 쓰면 정말 좋거든요. 표면 스크래치도 덜 나고. 그런데 요게 비용이 거의 6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싱크볼에 비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봐야죠. 주방 벽마감재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나 이런 싱크볼처럼 여기에다가 좀 둘게요. 물론 주방의 이 벽마감재는 큰 타일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줄눈 매지가 적을수록 유지 관리할 때 신경도 덜 쓰이고요. 그래서 상판을 그대로 벽까지 감아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하지만은 어쨌든 비용적으로 많이 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니까 중요도는 조금 더 낮다. 일단은 저는 C에다가 두겠습니다. 욕실의 타일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겠죠. 욕실의 타일을 얼마 더 드릴 거냐, 이거는 C로 일단 두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는 타일은 300에 600 벽마감재, 바닥은 300에 300 바닥 마감재를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타일이 대형화돼서 600에 600 벽마감재가 이제는 신축에도 쓰일 정도로 표준화되었죠. 시판 시장에서는 6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을 욕실벽에도 씁니다.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성비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욕실 타일이나 주방 벽 마감재에 투자하는 비용은 일단은 C등급으로 해서 중요도는 조금 더 낮은 걸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욕실 도기 수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것들인데 비용적인 투자를 본다 그러면은 욕실 타일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좀 더 투자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양변기를 투피스를 원피스로 하거나 일반 수전을 벽매립 수전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비용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양변기 같은 경우 투피스가 일반적으로 2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면 원피스 양변기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 보통 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1.5배에서 2배씩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요. 벽매립 수전 같은 경우에는 수전에 대한 금액 차이도 있지만 이걸 설비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비용 차이가 또 생기니까 비용적으로 더 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립 수전 자체가 비용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요즘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템이긴 하고 우리 세면대에 수전이 있으면 수전 그 주변에 물때 엄청 껴가지고 청소할 때 많이 불편한데 이걸 벽에다가 딱 달아놓고 세면대 써보시면은 정말 이게 편해져요. 일단은 중요도는 C등급으로 해서 좀 더 낮은 것으로 갑니다. 욕조도 제가 일단은 도기 수전 옆으로 가겠습니다. 욕조가 가장 저렴한 거는 SMC 욕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크릴 욕조, 요즘 제가 소프트 욕조라고 조금 더 이제 좀 고급 욕조들을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상당히 있고 비용도 차이가 있죠. SMC 욕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아크릴 욕조 정도 쓰시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변색도 적고요. 스크래치도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욕조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B로 올려도 되겠는데? 요새는 또 욕조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욕조를 아예 안 쓰면 파티션으로 가잖아요, 보통. 여기 밑에 보니까 파티션이 있는데 이 욕조하고 파티션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쪽 파티션을 제가 B로 봤냐 하면은 요즘 유리 파티션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파티션이 예전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더 쉬운 방식의 파티션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금속에서 또 세라믹 폼으로 요즘은 시공을 하고 두께가 얇게 들어가는 그런 시공이 되니까 굳이 유리 파티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만 더 비용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조적 파티션을 쓸 수 있어서 일반 욕조와 조적 파티션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적 욕조가 들어간다 이러면 좀 더 고급 욕조잖아요. 요거는 더 예쁘고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좋은 욕조이지 꼭 필요한 욕조는 아니니까 일반 욕조하고는 등급을 좀 더 구분을 좀 해서 D로 갈 겁니다. 유리 샤워 부스 요거는 C로 갈게요. 샤워 부스가 아까 파티션은 제가 B로 넣었지만 샤워 부스는 좀 달라요. 파티션하고 다른 게 문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건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낮다. 벽마감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실크 벽지, 또 예전에는 합지 벽지를 많이 썼었죠. 하지만 요즘은 디아망이라든가 디아망 포티스 같은 좀 더 내구성이 좋고 텍스처가 좋은 그런 마감재를 씁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비용 차이로 봤을 때 저는 B등급까지 가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나. 우리가 이거를 해놓으면은 사용했을 때 더 내구성도 좋으니까 편리할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벽마감재가 이제 거실이라든가 주방에도 벽마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실 주방에만 예를 들어서 포티스나 또는 디아망 같은 벽지를 시공했을 때 벽지 자체의 가격은 이게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하고 인건비 한 명 정도만 더 투자하면 거실 전체에 훨씬 더 질감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벽지가 시공되는 거라서 갖추어 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B등급으로 제가 넣은 거예요. 물론 방까지 닿으면 더 좋겠지만 고를 때는 C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각방의 온도 조절기, 그런데 이거를 비용적으로 꼭 들이면서 꼭 해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D등급으로 얘를 배치를 했는데 비용이 보통 30평대 25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분배기에 전부 다 구동기라고 하는 모터, 그 다음에 제어판, 그리고 각방에 스위치, 내성공사까지 다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도 있지만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웬만한 집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고요.
산무 마감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못난이 삼형제라고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몰딩, 글레바지, 문선입니다. 이 못난이 삼형제가 돌출이 되어 있으면 정말 집이 예쁠 수가 없어요. 이 면과 선의 정리가 잘 되지 않죠. 좋은 인테리어, 예쁜 인테리어를 할수록 보통 이런 것들을 없애는 시공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D등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문짝 문틀 같은 경우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재사용을 해도 되느냐의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고 한번 판단을 한다면은, 문짝 문틀은 일단 오래된 아파트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 재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화장실 문짝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예전에 합한 스킨도어들이 물에 약해가지고 불어 터지거나 이게 물에 손상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즘 이제 ABS 도어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A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 바닥 마감재 우리가 또 전체 다 들어가죠. 기본템입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닥 마감재는 강마루, 장파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한다면은 대형 마루, 원목 마루 뭐 이런 것들이죠. 작은 마루일수록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때도 끼기도 하고, 그리고 마루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 강마루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잘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강성이 좋은 마루를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데 이걸 꼭 투자를 더 해야 되는 템이냐? 그렇진 않죠. 얘는 C등급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중문은 B등급으로 가야 됩니다.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해요. 우리 집에 전실이 하나 다시 생기는 거라서 우풍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우리 집에 열기가 나가는 것도 한번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현관의 냄새라든가 이런 거, 신발 냄새 이런 것들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성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등급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나니까 BC 등급에 상당히 많이 좀 몰려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주방 가구, 주방 가구 뚝냉 교체 이거 A등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문 A등급으로 갈게요. C등급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거, 시스템 하드웨어, 요거 갈게요. B로. 아무래도 내구성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상판이랑 같은 느낌으로 좀 볼게요. 시스템 하드웨어를. 주방 벽마감재도 주방 상판이랑 같은 느낌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방이 거실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방 상판, 주방 벽마감재를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는 C로 한 번 더 끌어올릴게요. 이 온도 조절기가 열량 조절이 되잖아요. 쓰지 않는 방에 온도를 낮춰놓는다든가 특정한 방에 온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죠. 개별 제어가 되니까 온도 조절기는 한 등급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가 하나 더 내리겠습니다. 비용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B나 C로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천정에 깊이가 나오지 않는 집들은 또 천정을 또 내리는 그런 목공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열 교환기는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C까지, A였다가 C까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냥 창문 엽시다.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D로 가겠습니다. 네. 전열 교환기는 저 위에 있었는데 자꾸 지금 이제 내려오게 되네요. 비용적으로 전열 교환기 교체하는 목공 작업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요거는 D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IoT. 이거 IoT도 내려야 되나? IoT 저희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회사고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IoT도 비용적인 관점으로 내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스위치만 IoT로 바꾸는 거 제가 서비스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갑자기 할인 행사. IoT 할인 행사 한번 들어갑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전체 풀 공사 하시는 분들 IoT 스위치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편하잖아요. 사실 걱정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용적으로 많이 늘어날까봐. 그런데 기본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1단계에는 스위치의 단순 교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제품만 잘 알고요. B도 내릴게요. B도. 기능성 환풍기, 오류 관리기하고 같이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등급 안에서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배치 바꿔볼까요? 중요도 순서. 우리 아쉬웠던 거 위에서 내려온 거는 좌측으로 지금 배치하고, 간접 조명 이런 게 더 사실 더 필요하지. 있으면은 쓰리무 이거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푸시도와 조정 욕조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거실 아트월 중요하고 다운드래프트 이런 건 제일 끝에 이거 쌀데기 없는 거 이런 건 빼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안 하면 손에 실링팬 있으면 이거 헤어나지 못해요. 실링팬. 그리고 바닥 마감재 중요합니다. 북박이장 중요하고 가구 의료 관리기 싱크대 엄청 중요하죠. 같은 등급 안에서도 제일 왼쪽 이렇게 환풍기 기능성 환풍기 이게 몸이 추우신 분들 이거 정말 욕실 사용하실 때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시스템 하드웨어는 주방 상판이랑 같은 느낌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크게 바꿀 게 없을 것 같고 이 벽 마감재는 욕조보다 조금 더 윗순위로 한번 더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S나 A 등급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주방 가구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뚝냉 교체하고 팬트리 쪽에 더 아니야 인덕션 먼저 인덕션 가구 주방 가구 냉장고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A티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S티어는 순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공사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오렌지 블럭이 생각하는 티어 만들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각자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취향에 따라 그 중요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한 이 티어 리스트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장 우리 집을 잘 아는 건 바로 여러분 본인입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